자, 우리 뉴톡 우리 민채 씨가 찍어온 미국 수도 워싱턴 DC 함께 보시죠. Let's go. 안녕하세요. 톡파원 25시 미국 뉴 톡파원 김민채입니다. 아니 인사 한마디에 제스처가 한 두세 개가 나왔어. 톡파원 25시에 열렬한 팬이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했는데 직접 신청했어요?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목소리도 때 일부러 천천히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바짝 얼었네. 들어가야 된다고. 아니 원래 캐릭터를 잃었어. 엄청 밝은 사람인데 또박 아이들한테 설명하듯이 하네요. 예. 나올 거 봐. 적은 건 어쩔 수가 없거든. 숨길 수 없어. 제가 오늘 소개할 곳은 미국의 심장,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DC 진짜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없어. 근데 진짜 예뻐요. 거기. 아, 그래요? 잘 안 가게. 소개도 많이 안 한 것 영상도 잘 같아. 못 본 것 같아. 미국은 50개 주와 한 개의 특별구로 이루어진 연반제 국가인데요. 그 특별구의 주인공이 바로 워싱턴 DC입니다. 와. 대박이다. 신기하다. 건물 웅장하다. 웅장한 건물. 그건 이제 의회 건물. 왼쪽에. 제가 오늘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Let's go! 백악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하우스죠. 뉴스에서 많이 봤던 그곳, The White House입니다. 화이트 진짜 상징적이다, 이거. 많이 봤지.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 영화에서 많이. 진짜 영화에서 꼭 나오는 것 같아. 여기 터지기도 하고. 네, 많이 터졌지. 외계인들 침공하면 늘 나오잖아. 저기서 회의 많이 하잖아. 후지선 내려오고. 1790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멋진 대통령 관절을 짓기 위한 욕심으로 공모전까지 열어 9건의 최종 후보 중에 이 스타일을 골랐다고 하는데요. 진짜? 정작 본인은 입주하지 못했고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가 처음 백악관에 입주했어요. 존 애덤스. 짠, 아담스. 46대야. 그 백악관이 사실 화이트하우스라고 해서 하얀 색깔이 상징이잖아요. 대통령의 집을 이렇게 새하얗게 칠한 이유가 있나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원래 이제 독립전쟁을 하고 얼마 안 지나서 또 영국이랑 전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영국 사람들이 백악관을 불태워가지고 그때 생긴 얼룩이나 막 이런 거를 가리기 위해서 뭐 백색을 칠했다는 썰은 있는데 틀린 얘기고 이게 원래 그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그 지역에 약간 이제 뭐 겨울이 되면 또 습하고 막 균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석회로 만들어진 약간 페인트 같은 프라이머 같은 걸로 이렇게 칠한 건데 그게 백색이니까 원래 건물 색깔이 백색이었어요. 그냥 보호하기 위한. 네. 근데 원래 이름이 이제 완전 화이트하우스라는 이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그냥 프레지던트 하우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집이라고도 쓰고 뭐 화이트하우스라고도 썼는데 근데 1901년도에 이제 시어더 대통령의 지시로 그때부터 국가의 서류에서 이제 화이트하우스라는 명칭으로만 쓰기 시작했습니다. 루즈벨트 이후에. 백악관은 철제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일반인들도 담장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대통령이 거주하는 중앙 관저는 남쪽 담장을 통해 볼 수 있어 워싱턴을 찾는 관광객들이 인증샷 찍을 때 이곳에 많이 찾는다고 해요. 대통령이 있는 곳에 철장이 둘려 있어 위험해 보이지만 백악관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건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저 지붕 위에 총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으니까 위에 뭐 있어요? 스나이퍼가 저격.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백악관 옥상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격수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가끔 육안으로도 근무 상황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머리를 넣어서 봐보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야, 맞아. 혹시 오만 하세요. 안 돼, 안 돼. 근데 머리가 커서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 저런 차례기다 목이 찐 쪽이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진짜.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형이 럭키가 잡네. 럭키는 강하게 잡아. 진짜 있어요. 저기 있어요. 보이세요? 보여요, 진짜? 있나 보다. 저기 위에? 네, 보일 거예요. 어디? 저기. 오, 멋있네. 이야. 무섭다, 은근히. 뭐야, 총 들고 있는 거야, 지금? 늘 저러고 있어. 사실 미국 대통령들이 역사를 보면 이제 몇 번 암살을 당했잖아요. 아, 그쵸. 네. 근데 이제 1901년에 이제 맥킨리 대통령도 이제 암살을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경호를 굉장히 좀 강화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지금으로서는 1000명 넘게 경호를 이제 백악관에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비행 금지 구역도 있어요. 그래서 백악관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으로 해서 24km 이내에 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행해서 들어오면 쏘는 거예요. 무조건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네. 그냥 요격. 그래서 그 근처에 들어오기 그래. 전에 경고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쏠 수 있는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DC에 이제 미사일 발사대 여러 개 있고. DC 내부에? 네, 갑자기 무섭다. 버튼 그리고 이제 이제 창문이 또 방탄이 되는 창문이 또한 이제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견딘다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냉전 때 핵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핵 벙커도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라 투어 방문율 한 달에서 3달 정도 예약해야 한다고 해요. 예약에 성공하면 서재, 다양한 접견실, 만찬실 등 내부도 둘러볼 수 있다고 해요.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은 그냥 전시관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실제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생활도 하지 않아서 가장 재미없는 투어가 백악관 투어라고 이 기념탑 유명하죠, 되게. 메모리얼. 워싱턴 DC의 가장 높은 곳, 워싱턴 기념탑인데요. 워싱턴 기념탑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고 우와, 진짜 높다. 진짜 너무 볼때마다 높이만 170m나 되는데요. 워싱턴 DC를 다니면서 이 탑보다 높은 건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에 대한 존경을 담고 있다는 건립 취지에 맞춰 기념탑보다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워싱턴 DC 어느 곳에서든 기념탑을 볼 수 있어요. 기념탑은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고 돌로만 쌓아 만든 것이라고 해요. 진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돌의 컬러가 조금씩 다른데요. 남북 전쟁과 재정의 문제로 한동안 공사를 하지 못했고 저기까지만 지었거든. 그렇게 다르지. 아래쪽은 하얀 편, 위쪽은 노란 편입니다. 저런 이유에서. 워싱턴 기념탑을 둘러싸고 있는 성조기의 개수는 총 50대인데요. 아, 그렇구나. 이 식당은 없나? 네. 식당? 컵라면 먹는 데 없어요? 남산타워 마냥. 남산타워 마냥 돌아가는 식당. 아니, 조조 했더니 먹던 음식 그런 거. 엘리베이터를 타면 맨 위층 153m 전망대까지 걸리는 시간은 70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진짜? 전망대에서는 동서남북 뚫려있는 창문을 통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늘에 다 보이네. 이거 진짜 백악관이다, 백악관. 이거 진짜 아시 너무 좋다. 막내 그나. 저희
백악관을 내려다보고 진짜 멋있다. 동쪽 저 멀리에는 국회 의사당이 보여요. 서쪽은 링컨 기념관이 보이네요. 동산부 뷰가 너무 이쁘다 다. 아, 눈이 심해졌어요. 와, 다 예쁘네. 무조건 올라가 봐야겠네 여기는. 조지 워싱턴이 이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훌륭했던 장군이기도 했었고 각각의 주의 개성을 잘 통합했었던 인물로서 위상이 높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사실은 미국도 그냥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데 좀 입헌 군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열기가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워싱턴이었죠. 근데 워싱턴이 그걸 거절했고 그다음에 그럼 대통령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대통령 했는데 그냥 또 해달라. 그러니까 2번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해달라. 아이고. 너무 싫은 거예요. 알아서 해달라고. 그래서 본인이 결국은 2번까지 하고 떠났는데 그런 게 사실은 좋은 전통을 만들긴 했죠. 왜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장기 계속 집권을 하고 싶어 하잖아. 근데 이제 그걸 끊었고 이게 전통이 돼서 되게 재밌었던 게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라면 의뢰 2번씩 하고 끝내는 이런 문화가 중임제로 정착이 됐었는데 하나 재밌는 게 미국 민주당이 2차 세계대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뭐 뉴딜이나 2차 세계대전 이런 것에서 활약을 하니까 너무 인기가 좋아서 4번을 하신 거예요. 4번 하고 마지막에 건자해서 임기도 다 못 끝내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걸 공화당이 너무 열받잖아요. 전통을 깼다 해서 아예 수정헌법에다가 2번밖에 못한다고 박은 거예요. 그래서 1945년 이후부터는 아무리 잘해도 2번 이상 못해요. 못하는데 흥미로운 게 나중에 가면 80년대 때 레이건 대통령,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이 인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야 이거 없애자. 한 번 더 하자. 자기보다 자기가 받네. 근데 이게 헌법을 바꾸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못했다. 뭐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전통을 워싱턴 대통령이 좀 만든 것 같아요. 국회의사당. 미국의 법을 만드는 곳인 United States Capitol. 국회의사당에 왔습니다. 국회의사당은 1793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1800년도에 초기 건물이 완공되었는데요. 몇 번의 증축 끝에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와. 미술관이요? 허에는 초기 미국 역사의 중요한 장면들을 그린 그림과 이게 뭐야? 뭐야. 그림. 조각처럼. 죽인다. 조각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그림처럼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네, 그런 거 이제 그림 기법이라고 해요. 저런 거. 그림이지만 조각처럼 보이게끔 그림. 근데 그림인데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입체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뭔가 노래만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조각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보이라고 그린 거예요. 이곳의 하이라이트. 워싱턴의 신격화 전장화가 있다고 해요. 저 천장이 뭐야? 천장하고 있어. 그림 가운데는 조지 워싱턴이 자유와 승리의 여신들과 함께 그려져 있다고 해요. 여신들과 완전 본인 스스로 자기를 신격화시켰다기보다는 사실은 유럽 컴플렉스인 거예요. 그쵸, 맞죠? 유럽 컴플렉스인 거죠, 이거. 그러니까 봄을 만든다라든지 뭐 신고전주의 양식을 똑같잖아요, 사실. 건드린다라든지. 이탈리아랑.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런 거는 이제 그 뭐죠? 프랑스의 그 베르사유의 거울의 방 같은 네. 천장화 같은 그런 모습과 비슷한 거 맞죠, 그렇죠? 그 건 아닌데. 자, 여기까지 나오다 지금 꼭 빠졌어. 한번 얘기 들어볼까, 일단 천장하는? 베르사유 궁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뭐 거울의 방도 굉장히 화려한 장소이기는 한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로크 양식이고요. 양식이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이 작품이 약간 유럽 컴플렉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게 맞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거 그린 사람이 유럽 출신이에요. 그래. 콘스탄티노 브루밀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 남자가 원래는 이탈리아 출신이에요. 로마에서 활동을 하던 사람이고 나름 되게 잘 나가서요. 그레고리우스 16교황에게 막 작품을 의뢰받을 정도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다가 엄청나네. 그때 프랑스가 이탈리아로 쳐들어오면서 이 남자가 미국으로 이주를 해요. 조금 그리고 나름 표현에 약간 불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없지 않아. 이게 그거는 유럽 컴플렉스란 유럽 말. 컴플렉스라고 표현하는 게 솔직히
그때 당시에 왕권이 없는 국가를 세운 거는 이제 미국이 굉장히 앞서 나간 앞선 거잖아요. 이제 먼저 치고 나간 건데 웬만한 유럽 국가들은 힘이 신에서 우러나와서 왕권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국가가 있고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내세우는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신격화스럽지 않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없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유럽을 따라했다기보다는 표현하는 방식이 따로 국가를 있었거든요. 세우는데 그렇지 않은 방법이 그때 당시에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약간은 좀 발끈하는 모습이 있네요. 표를 줬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음표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워낙 조지 워싱턴이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었기 때문에 뭐 이게 또 사후에 그려진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었다. 추앙하는 느낌으로. 숭상하는 느낌으로 이제 그렸던 그림이고. 근데 이 천장화 진짜 멋있는 게 지금 조지 워싱턴이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니들 앞으로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켜볼 거다.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손에 칼 들고 있고. 그죠? 화가 많이 났어요. 그 저거 냉정히 지켜보고 있는. 그리고 저 그림에는 워싱턴 옆에 있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여성이 13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13주들이 그걸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그림이거든요. 15명인데. 16명인데. 15명인데.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유럽 사람들은 그 가운데 신격화를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걸 그린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자유를 나타내는 여신이고 그리고 워싱턴이 장군. 네. 도서관? 국회 의사당 건물 뒤쪽에 위치한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미국 의회 도서관입니다. 의회 도서관 내부 안에 들어왔는데요. 야, 멋있다, 근데. 와, 여기도 뭐 화려하네요. 도서관 로비만 봤는데 성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 아닌가요? 뭐야? 이건 뭐예요? 뭐야 이게? 서양 최초 금속 활자로 기록한 구텐베르그 성경 책 중 한 권이 전시되어 있어요. 구텐버그. 와, 성경책. 우리가 더 빨랐죠. 훨씬 빨라. 아, 금속 활자. 당연하지. 맞아요. 이곳의 하이라이트는요. 의회 도서관의 메인 열람실입니다. 야, 여기 정말 멋있다. 우와, 이게 뭐야? 야, 진짜 멋있네. 저희 책한 권 보고 싶어요. 누구나 가서 책 볼 수가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여기는 원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긴 해요. 네, 책은 열람하실 수가 있는데 빌리실 수는 없어요. 빌리려면 그러면 이제 의회 직원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다닐 때는 이제 직원이면서 논문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제 빌리기 힘든 그런 이제 북한 법정 같은 것들을 이제 빌려서 논문 쓰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도 빌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갖다 주러 또 다시 가야 돼,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거기서만 보고 연체비도 있으니까요. 연체비가 또 기둥 아치아치 사이사이를 보면 뒤쪽으로도 어마어마한 양의 책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열람실을 보고 싶지만 아쉽게도 관광객들은 이렇게 2층에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못 들어가네. 코로나 때문에 그러겠죠. 그쵸. 많이 모이면 안 되니까. 근데 진짜 멋있다 여기. 저도 하나 드릴 말씀 있어요. 패키지의 어떤 굴욕? 회복하고 싶어요. 굴욕? 아직 패키지 얘기 안 끝났어? 여기는 굳이 제가 패키지를 들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일반인들은 거의 관심이 없지만 전 세계에서 역사 전공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라. 나라. 그러니까 NARA라고 그래서 미국 국립문서보관청. 근데 이게 왜 관심이 많냐면 전 세계 모든 대사관에 있는 모든 일들을 대사관에서 보고서를 쓰면 이게 다 미국
본부로 와요. 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이 문서가 세상에 공개가 되는데 그냥 보세요 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라는 문서 보관청으로 이관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역사 연구자들은 다 와서 그 문서를 뽑아보면 이제 몰랐던 사실들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자기 나라에 대한 사실도 알 수 있겠네, 거기. 그래서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예를 들어서 백범 김구하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존경받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대사관 문서를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블랙 타이거라고 써 있어요. 블랙 타이거? 딱 느껴보시죠, 그렇죠? 이게 블랙 타이거 하면 한국 사람들은 검은 호랑이, 막 멋있잖아. 근데 지금 타일러 표정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냥 약간 블랙리스트랑 비슷한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루기 힘들고 깐깐하고 골치 아픈. 미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학자들 아주 관심적이고 저도 그냥 괜히 팩시를 한 건 아니다. 이제 역사학자로 보입니다. 이거 꼭 하고 싶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안내하느라 힘들었어요. 미국 16대 대통령이자 노예 해방을 선언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기념관입니다. 1922년에 지어져 올해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기념행사 많이 할 것 같은데? 아테나의 파르테논 신전을 본뜬 건물로 36개의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기둥은 링컨 대통령이 암살될 당시 36개의 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각 주의 명칭이 써 있군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미국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뽑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의 부동의 1위인데요. 2위는 조지 워싱턴, 3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이 뒤를 이었습니다. 우와. 이거 많이 봤어. 영화에 정말 많이 나와요. 많이 봤죠. 네. 듣기로는 귀신이 백악관에 있대요. 그래서 백악관에 링컨 귀신이 있다고 해서 링컨 귀신이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링컨 귀신이 있다고? 네, 링컨 귀신이 백악관 안에 있대요. 그런 얘기 종종 막 나오고. 초등학교에서도 이순신 항상 돌아다닌다고 하죠. 학교마다 다 이순신 돌아다닌다고 해요. 백악관에서 알아보니까 귀신이 진짜 링컨이면 안 무서운 거 아니에요? 맞지? 남부지방은 무서워하겠죠. 맞네. 그러네. 그럼. 멋있다. 이곳에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외웠던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유명한 말을 담긴 게티스버그 연설문이 있어요. 아직도 회자되고 있죠.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요새 웃겼던 게 연설할 때 요 앞에 다른 사람이 연설했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앞 사람 2시간 연설한 거야. 알죠. 근데 그걸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링컨이 짧게 한 요거만 기억이 되는 거야. 무조건 말이 길다 하고 중요한 건 짧게 묻혔네. 272개의 단어와 10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설을 걸린 시간은 단 2분이었는데요. 짧은 시간 만에 민주주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와. 2분이구나. 오늘 저와 함께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둘러봤는데 어떠셨나요? 대답했어야 되나? 재밌었어요. 지금까지 톡파원 25시 미국 뉴 톡파원 김민채였습니다. 안녕. 아이고. 고생했어요.
본인 성격 죽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프로가 너무 좋은 게 이제 이런 뭐 여행 프로에서 많이 나오는 도시가 아닌 데를 그렇죠. 진짜 제대로 짚어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